제가 최근에 F1 더 무비라는 영화를 봤어요. 특히 브래드 피트가 맡은 배역인 소니 헤이즈라는 캐릭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남자가 뿜어낼 수 있는 매력을 한 캐릭터에 압축시켜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캐릭터를 두고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비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이 캐릭터는 대체 왜 멋있을까요? 잘생기고 몸이 좋아서? 맞죠. 아니라고요? 남자는 외모가 아니라 능력이라고요?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매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태도입니다. 이상하게 외모는, 능력은 나보다 별론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희한하게 끊이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뭔가 좀 다릅니다. 그 태도로 사람들을 자꾸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너 매력적이네? 라는 간접 직접적인 피드백을 자꾸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이 생겨지고 그 행동이 강화되면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는 그 격차는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끝없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실망 마세요. 반대로 말하면 선천후천적으로 이미 벌어진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치트키도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밀, 이 태도라는 게 뭐고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요? 태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태도의 첫 번째 비밀, 꿈.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고리타분한 얘기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매력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라서 제일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남자가 가장 멋있을 때는, 가장 매력 있을 때는요, 가슴 속에 뜨거운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달려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니 헤이즈도 레이싱 1등 하는 거, 대회에서 1등 하는 거, 그걸 넘어서요, 운전을 하는 거, 레이싱을 하는 거, 도전하는 거, 그 자체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소니 헤이즈는 과거에 완전 유망주였는데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때 병원에 이송돼서 받았던 진단이 뭐였냐면 레이싱을 하게 되면 실명부터 시작해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몸 상태가 됩니다. 전박하게 표현하자면 몸이 거의 걸레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레이싱에 참여합니다. 이거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직업에, 꿈에 목숨을 걸다니. 누군가는 낭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좀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남자는 이럴 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주변 여사친이나 혹은 누나 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의 눈이, 그리고 삶의 태도가 얼마나 섹시한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봤다는 가정하에 그 설명을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도요, 피부로 아마 느껴지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도입부에서 제가 얘기했던 사람 있죠. 참 무난한 사람인데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적어도 정말 좋아하는 게, 하고 싶은 게 하나쯤은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인생을 거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취미 같은 것들이라도 어디 하나에 빠져있는 곳이 있진 않나요? 잘하는 게 있지는 않나요? 그게 그 사람의 외모가, 직업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나 가지세요. 이런 걸 하나 가지면 여자 만나는 거, 내 매력?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거 자체를 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요. 태도의 두 번째 비밀. 극 중에서 소니 헤이즈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레이싱 중에 거의 반칙이냐 반칙이 아니냐 사이에 애매한 회색 지대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고 성격대로 불같이 화도 내고요. 심지어 집도 없이 캠핑카에서 이곳저곳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영화를 3번 정도 보니까 보였던 건데 본인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사람이 사연도 많고요, 그 누구보다 노력도 많이 하고요, 본인만의 시간에 정말 열심히 살기도 하고요, 강박적인 루틴도 있고요, 이것저것 자기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볍게 사람들한테 주절거리지 않아요. 나불대지 않아요. 상대에게 딱 필요할 정도만 본인의 얘기를 오픈합니다. 있잖아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태도만으로도 상대방이 나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정말 사람 감질나게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의 뒤를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확 끌어올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나를 끊임없이 궁금하게 만드는 능력, 그게 바로 매력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 몇 년 전에 이현님 채널에서 본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 참 삶에 대한 고찰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구독자 숫자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소니 헤이즈라는 캐릭터를 보고 스크립트를 쓰려고 생각하다가 이 영상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잘 맞는 사례 같아서. 제 말의 요점은 뭐냐면 뭐든 내 속에 많이 쌓아두세요. 취미, 혼자만의 시간, 돈, 직업, 노력, 사연, 루틴, 뭐든지 많이 쌓아.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하세요. 하나씩 그냥
조금씩 보여줘. 절대 저처럼 누구든 만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내 모든 거를 다 드러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불나불 대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경박해 보입니다. 그냥 쌓아두시고 하나씩 조금씩 감질나게 비밀을 오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뒤에서도 말할 거지만 척하는 순간 티 다 납니다. 비밀이 많은 척이 아니라 진짜 나만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티내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태도의 세 번째 비밀, 여유. 이것도 매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여유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의 감정조차 컨트롤 못해서 쉽게 화내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여유 있어 보이는 건 힘들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당연히 힘들 겁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말을 느리게 하는 사람이 여유 있고 섹시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잘못하면 바로 등신돼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순간 매력이 엄청 반감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제가 20대 초중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뭔가 섹시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느낌이 믿어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제 추구미였습니다. 한 번도 보여드린 모습은 아니죠. 사실 보여드릴 수도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막 느리게 말하고 그러면 좀 더 섹시한 느낌을 낼 수 있다길래 그대로 해봤거든요. 나이키에서 일할 때인데 손님한테 그대로 해봤어요. 그 손님을 꼬시고 싶고 그 손님한테 섹시하게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영상 내용을 삶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손님이 기분을 엄청 나빠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 낮춰보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니저님을 호출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평소에 그렇게 불친절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오히려 친절하게 응대하는 캐릭터라서 손님이 진상이었겠거니 하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진짜 쪽팔려서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이런 예시처럼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했죠.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생각보다 예민해서 척하는 순간 티가 안 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여유라는 건 척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여유라는 걸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예시를 들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소니 헤이즈가 평소에는 능글맞고 뭐 여유도 있고 평정심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모두 잃어버리고 가장 크게 폭주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새로 개발한 차로 꾸준히 팀 순위가 우상향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FIA에서 규정을 들먹이면서 예전 차로 경기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외부에서 개발한 부품을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류를 내밀면서요. 내부적으로 무조건 개발한 부품만 쓸 수 있나 봐요. F1은 저번 버전의 차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거의 똥차였거든요. 소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똥차라는 말도 과분한 차라고. 근데 그렇다고 대회를 안 나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이싱에서 소니 헤이즈는 평소답지 않게 평정심도 잃어버리고 화도 내고 설상가상으로 매번 하던 루틴을 빼먹으면서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개빡쳐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유는 통제가 가능할 때 나옵니다. 그걸 벗어나는 순간 어떤 사람도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소니 헤이즈도 내 통제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완전 여유를 잃어버리고 폭주했잖아요. 그 백전노장도요. 근데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통제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맞는 말 같으면서도 개소리 같잖아.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왕처럼 통제를 해서 내 앞에서 빌빌빌 기게 하면 나도 여유가 있겠지.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상황을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맞아요. 남을 컨트롤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는 장치를 두자는 거예요. 왜냐면 남을 통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통제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잖아요. 발작 버튼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내 발작 버튼은 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내 발작 버튼이 뭐지?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종이에 쓰든 메모장에 쓰든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작 버튼이 눌릴 것 같을 때 정리를 해두면 인지가 되거든요. 이 인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을 통제하기가 한층 쉬워집니다.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상황을 아예 피해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발작 버튼 외에도 여유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자꾸 적어두는 거예요. 호감이 있는 여자에게 조급해서 자주 했던 실수들, 이성만 있으며 신나서 광대가 되는 습관들,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처럼 본인의 감정이 격한 기울기로 움직이는 상황들을 내가 써둠으로써 객관화해둘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여유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쟤는 되게 평범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매력이 있어. 자꾸 생각나고 같이 자꾸 놀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에서 소니 헤이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남자답고 마초적이고 이런 면으로 자꾸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나는 그런 면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매력이 없는 건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본질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요즘 말하는 애견남 버전으로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들은 이들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증폭시킬 수 있는 태도의 비밀을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거를 그냥 제가 최근에 봤던 재밌게 봤던 영화 캐릭터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태도의 비밀 첫 번째, 꿈.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두 번째 비밀, 나를 끊임없이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매력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비밀, 여유. 작은 거 하나로도 흔들리는 사람은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적용했다가 좋은 후기가 생긴다면 댓글로 꼭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에 관련된 영상들을 자꾸 올려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혹은 제 채널을 다시 찾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싶으시다면 구독해두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